하준이 말이야. 정말 사고였을까? 하준이가 사고였을까? 1년 전 엄마의 자살은 정말 자살일까? 아빠의 가슴속 깊이 뿌리 박혀 자리 잡은 의심을 이미 알기에 따른 가장 아픈 질문으로 아빠의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보기엔 어때? 글쎄요. 너무 딱 떨어지는 게 이상해. 당황하는 기색도 없고. 지금까지는 장하빈이 송민아를 죽이고 또 백골사체로 알려진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이수연을 죽인 거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데 저 티발씨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3화까지 작가가 제시해준 사실로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소리로 송민아를 도와 박지현도 송민아 돈을 훔쳤고. 두 번째 이유는 그날 이미 모텔 바깥쪽에 최영민 패거리가 와 있어서 경찰의 힘을 빌려 빠져나가려고 장하빈이 일부러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언니가 팸에서 나간 거 알고 영민 오빠가 난리쳤어요. 찾으면 죽여버릴 거라. 송민아와 장하빈이 싸워서 경찰서에 간 세 번째 가설은 송민아와 장하빈이 엮여 있다는 공식 기록이 장하빈이 설계한 판에 꼭 필요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인 것 같다. 즉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건 장하빈은 자신을 노출시켜서라도 송민아 사망 추정 사건을 계기로 이서연의 실종 사건을 관심받게 하여 재수사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서연과 같은 가출팸이었던 송민아가 최영민의 가출팸으로부터 나가려는 걸 알고 최영민과 그 뒤에 조력자를 사건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을 것이다. 송민아, 최근에 파출소에 사건 접수된 기록이 있네요. 언제예요? 사건 이틀 전이요. 최원빈 배우의 인터뷰에서 보면 하빈이가 가장 원하는 거는 진실을 파헤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걸까? 가장 첫 번째는 동생 하준의 죽음이 있는데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닐 것 같다. 두 번째는 엄마의 죽음이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까지 해가며 하빈이를 믿어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빈이 고1 때 하빈이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고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살하게 된다. 자살은 맞는 걸까? 그러면 하빈이를 의심하게 된 건 왜일까? 여기부터 티발씨의 뇌피셜로 풀어보면 하빈이 친구 이수연의 가출과 행방불명이 연관되어 있을 거로 보인다. 1학년 때 하빈이와 친하게 지냈던 이수연은 어느 날부터 집과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결국 가출하여 최영민 패밀리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하빈이의 엄마가 하빈이를 의심하게 되었다면 그 의심을 심어준 사람은 누구일까? 남편으로부터도 지켰는데 누가 과연 엄마의 믿음을 흔들 수 있을까? 티발씨의 추리는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빈이와 이수연의 1학년 때 담임인 박준태입니다. 박준태와 이수연이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 이수연의 일탈이 시작되지만 이수연은 박준태를 만날 때마다 장하빈을 핑계대고 나갔기 때문에 억울한 장하빈과 담임 박준태의 사이는 나빠지게 되고 박준태와 하빈이 엄마와의 상담 과정에서 박준태가 엄마에게 의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니 엄마의 믿음도 흔들렸나 보네요. 작가가 보여주는 두 번째 사실. 대화산 살인 추정 사건의 피해자는 송민아. 송민아가 피해자라니. 확실한 거야? DNA 검사 결과 피해자 확실합니다. 장하빈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이수연의 백골 시체가 이 시기에 발견됐다는 정도이고 대화산 사건으로 일단 최영민을 수사선상에 올려놨고 물론 송민아의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장하빈 본인도 의심받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송민아는 살아있으니까요. 작가가 보여주는 세 번째 사실 이수연은 장하빈 때문에 가출했다. 백골 시체로 알려진 이수연은 장하빈의 친구이고 약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이 되질 않는데 이수연의 아빠 말에 의하면 장하빈이 시도 때도 없이 이수연을 불러냈다. 이수연이 장하빈 핑계를 대고 나갔을 확률이 크다. 장하빈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니까 아마 이수연은 살인자 때문에 결국 가출도 하게 되어 최영민 패거리와 같이 어울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1년 후에 결국 백골사체로 발견된다. 작가가 보여주는 네 번째 사실. 장하빈은 거짓말장이다. 좋은 점도 있어. 거짓말을 더 잘하게 돼. 장하빈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아주 잘하지만 아빠 장태수에게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빠의 믿음과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믿을게. 더 이상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 아빠, 복귀해. 나도 따라갈게. 작가가 보여주는 다섯 번째 사실. 장하빈은 자기의 거짓말을 바로 알아차리는 아빠를 두려워해서 아빠가 송민아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장하빈은 자기가 짜놓은 판이 완벽하다는 걸 알고
아빠의 프로파일러로서의 명성이 자기가 짜놓은 이 사건 때문에 추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즉, 아빠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3화까지 거의 완벽한 전개로 달려왔는데 한 장면이 조금 아쉽네요. 13일이면 수사 시작한 다음 날인데요. 사장님, 이 건물 나가는 입구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블랙박스 확인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출입구가 하나뿐인 모텔 CCTV에는 안 나오는 장하빈의 출입 영상을 모텔 주인 말만 믿고 형사들이 못 찾는다는 것도, 어설프고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가 얼굴도 모르는 장하빈이 나오는 장면을 딱 골라서 보여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 모텔에 이틀 동안 손님이 장하빈밖에 없었다면 말이 되겠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장하빈의 위험천만한 여정을 보여주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티발씨는 장하빈을 응원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대신에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돕고 살라 그랬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눌러주세요. 지금이야. 끝났어. 게임 오버.